별곡,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 애처지를 노래한 고려가요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엔 반드시 위 가와 같은 갈래상, 갈래의 특징, 갈래상 특징, 그러니까 고대가요 특징, 향가 특징, 고려가요 특징, 시조 가사의 특징, 무조건 한 문제 있다. 각각의 갈래상 특징. 배점은 낮을 거예요. 왜? 외우면 맞추는 거니까. 그 문제를 틀려온다? 거꾸로 매달아 놓을 거예요.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우리말을 잘 살렸고 리듬감이 매끄러워 1년, 2년, 3년, 4년, 분연체 형식, 얄리얄리 얄랑셩 후렴구가 있어. 민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대부분의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든. 근데 고려가요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문화야. 민간에서 향유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고 조선시대의 문헌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선시대에 왜 문헌으로 정착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를 너무 좋아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러한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합니다. 별곡이라고 하면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노래 요 정도의 뜻이 있고요. 청산이라고 하면 푸른 산인데 여기에서는 살 데가 없어서 도망간다. 도피처. 저기에서 살면 행복하겠지. 이상향. 아, 저긴 정말 좋을 거야. 동경의 세상.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의 청사는 어디니?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 집이야? 아. 고려가요고 서정시입니다. 현실 도피적이에요. 특히 8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상적입니다. 슬퍼. 왜? 땅을 빼앗기고 떠돌아가는 유랑민이거든. 자신의 의지가 좌절된 지식인이거든. 실현당한 여인이거든. 하지만 낙천적이야. 에? 후렴구가 그래. 슬플 땐 노래를 해요 하는데 얄리얄리 야랑숑 얄라리얄라 완전 신나지 않아? 얄리얄리. 청산과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얘기하고요. 전체 8년인데 4개 잘라서 앞부분은 청산의 노래, 뒷부분은 바다의 노래. 근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둘이 바꾼다면 5년 6년 바꾼다면 대칭구조. 이렇게 5년 6년 바꾼다면 대칭구조. AABA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울어라 울어라 세요. 자곤이러 울어라 세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이 저렇게 반복이 된다고. AABA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만 가지고 대놓고 시험 문제 하나 낼 수 있어요. 운율 형성 방식이 같은 것 찾기. AABA.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것들. 후렴구의 리을 이응이 반복돼서 음악성을 드러냅니다. 후렴구의 리을 이응 반복 음악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리을 이응을 묶어서 뭐라고? 울림소리예요 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 화자의 정서와는 다르게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정신분열자인가요? 아니지. 이런 것들이 슬퍼도 웃어보자 라고 하는 고려인들의 낙천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부분이 되는 거지. 슬프다고 그래, 슬프면 한 번은 화도 내고 눈물도 펑펑 쏟아보고 울어보고 해야지. 그 다음엔 그냥 웃어. 받아들여.
그럴 수도 있지. 이러한 것들. 감정이 반복, 상징, 의인, 비교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것 확인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시작해 봅시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밑으로 내려와 살얼이랐다 해서 살겠다 살리로다 살았으면 좋겠어 좋았을 것을 거기에서 살아야 어디 하나만 더 쓸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평지에는 내 땅이 없어. 그러니까 산에 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위로 또 올라와서 봅시다. AABA 구조죠. 위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뭐라고?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1번 AABA 구조. 살얼이 살얼이랐다 쉬어. 청산에 살얼이랐다 쉬어. 글자 수가 3개, 3개, 2개, 3, 3, 2조에 세 덩어리씩 끊어 읽어 삼음보.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얄라 라고 하면서 후렴구가 반복이 돼. 리을 이응 괄호 열고 울림소리 쓰고 있어. 1년, 2년, 3년, 4년 나눠져 있어. 분연체, 분절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5개,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섞어서 또 한 서너 개 해가지고 운율 형성 요소로 알맞은 것만 고르기라고 물어보니까 요거 이외의 것들 나오면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루와 다래라고 하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루와 다래 소박한 산 소박한 음식. 한자성어 박, 주, 산, 채. 싸구려 술 산나물 이런 뜻이에요. 단, 사, 표, 대나무 그릇에 밥 떠먹고 표주박으로 물 마시고 소박한 음식.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얄라 후렴구입니다. 후렴구의 기능이라고 쓰여져 있죠. 1번 내가 나오면 1년 끝이다. 연을 구분한다. 반복이 되어서 운율을 형성한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말이니까 구조적 통일감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 특히 여기에서의 이 후렴구는요. 요 말을 잘 봐. 지금 슬픈 상황이잖아.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일치에 아니 정서와 상반돼.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소망은 뭘까?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도 해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정서와는 일치. 현재 정서와는 상반되지만 지향하는 정서와는 일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별거 없죠? 다음 2연.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여. 역시 잘 봐. A, A, B, A 구조를 지니고 있죠. 울어라 울어라 새여. 삼음보. 울어라는 어떻게 해석한대? 우는구나 울어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여기에서의 이 새는 버드야. 버드.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널라와 너보다 씨름이 한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자, 뭐 하고 있어? 지금 새 울어. 나도 울어. 나랑 새랑 같아. 내 대신 울어줘. 아, 감정이입.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새랑 같은 거 찾으세요. 내 대신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런 애들 찾아주면 돼.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널 나와 너보다 쓰여있는 표현법 비교법. 괜찮나요? 뭐 치질 환자의 고통을 알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지. 왜? 걸려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서로는 그 고통을 알아. 그래서 정보도 주고받고 도너스 방석도 서로 나눠주고 그러는 거지.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련, 서로 불쌍하게 여겨준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근데 우는데 왜 울까? 사는 게 힘들어서 울겠지. 3년. 가던 새. 여기에서의 이 새는 사래야 사래. 땅, 내 땅. 내가 옛날에 갈던 땅, 내가 갈던 땅을 본다. 물 아래에 강가에 하류에 내가 갈던 땅을 본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물인데 물 근처에 있는 논이야. 이거 좋은 논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좋았던 혹은 기름졌던 내 땅을 본다. 그냥 보기만 해? 네. 왜? 지금은 내 땅이 아닌 거거든. 왜요? 이 아저씨 땅 뺏기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니까. 가던 땅 본다. 물 아래에 갈던 내 땅을 본다. 익 묻은 장글란 가지고 옆에 이끼 묻은 쟁기 1번 2번 이끼 묻은 병기 창칼 이런 거 3번 이끼 묻은 은장도 여성들이 지니고 다녔었던 호신용품이라고는 하지만 뭐 자결할 때 쓰라고 하는 약간 그지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보통은 이끼 묻은 쟁기 정도로 해석을 하죠. 쟁기에 이끼가 껴있다. 쟁기 쓴지 오래됐다. 농사 지은 지 오래되었다. 땅 빼앗긴 지 오래되었다. 시적 화자 유랑민이다. 그러면 익 묻은 장글란, 이끼 묻은 쟁기, 땅 빼앗긴 지 오래되었다. 유랑민의 처지가 된 지 아주 오래되었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사례를 본다. 근데 내가 본다고 그거 다시 내 땅이 되나? 안 되죠. 옆에 써져 있지만 미련이라고 씁시다. 그런데 이거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지식인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물 아래에 가던 새는 과거에는 나와 뜻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서로 뜻이 달라 헤어지게 된 옛 동료, 친구, 지식인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리도 저리도 이럭저럭 해서 나즈란 디네와 손뎌 나즈란 낮 어떤 시간? 견딜만한 시간. 견딜만해. 낮은 지내왔지만 나에게 올 사람도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밤은 어떻게 하지? 밤이 무서워요. 오늘 밤은 너무 무서워요.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 절대 고독의 시간 정도로 볼 수 있다.
1, 2, 3, 4, 5, 6, 7, 8 우리 끊기로 했잖아요. 요렇게 끊어. 그리고 위에다가 쓸까? 1, 2, 3, 4여는 청산의 노래. 5, 6, 7, 8은 바다의 노래. 1, 2, 3, 4, 5, 6, 7, 8. 하지만 5연, 6년을 받아놓으면 깔끔한 대칭 구조. 진짠가? 그러면 6년 먼저 읽어볼게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뭐 나마자기 구조개 먹고 발 아래 살얼이랐다. 1년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면 쓸 게 없어. 바다, 이상향, 나마자기 구조개, 소박한 음식. 그 정도만 하면 끝이지. 어디에 던지던 돌이었을까? 물음표. 누구에 맞히던 돌이었을까? 물음표. 이 아저씨 그냥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짱돌이 들어와가지고 머리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네?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던졌는지 찾을 수가 없어. 아, 열받아. 피할 수 없었어. 여러분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 뭐 있어? 숙제 안 해왔을 때 내가 하는 욕? 이런 것들? 운명. 군대? 아, 크게 보면 군대 갈 운명이지. 왜 우리나라 태어났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안 갔었을 수도 있는데. 혹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6살인데 반군에 끌려가서 총질하다가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렇게. 난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 통일되면 전방이 저기 백두산인데. 추워봐라 이 자식들. 난 다 끝났어. 아우 신나. 어디에 던지던 돌이었을까? 누구를 맞추려고 했었던 돌일까? 돌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쓰시다. 피할 수 없었어. 피할 수 없다. 불가피성.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한탄. 이게 내 팔짱가 보다. 내 인생 답이 없나 보다. 어떡하냐. 가다가 어디에 가다가 말이 빠졌지. 바다에. 바다로라고 하자. 혹은 뒤에 바로 나오는 애정지. 애정지. 외따로 떨어진 부엌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 뜻 아직 뭔지 정확하게 합의된 거는 없어.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에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외딴 부엌, 마당. 그러니까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현재 이 아저씨가 있는 공간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애정지는 그냥 속세하고 대립되는 공간입니다. 현실 세계와 대립된 공간이에요. 정도만 확인하죠.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에 가다가 듣는다. 뭘 듣습니까? 사슴이. 짐대에 올라셔. 높은 막대기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해금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 이 상황이 말이 돼? 안 돼? 전혀 얼토당토하는 상황이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다. 1번. 사슴이 가면 쓴 광대가 장대에 올랐다. 2번. 사슴이 실제로 장대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눈앞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세상에 저런 일도 벌어지는데 나도 내 땅 찾는 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지도 몰라 라고 해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 켰는 걸 듣는다라는 건 그만큼 이 아저씨 정신적으로 절박해. 그만큼 내 땅 다시 되찾고 싶어 기적을 소망하고 있어. 옆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적일 바라는 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가다가 배가 볼록한 옆에 이렇게 항아리인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동그란 살찐
그 항아리에 설진 강수, 진한 술, 독주를 빚는다. 야, 땅 빼앗긴 주제에 지금 술 처먹고 뭐 하겠다라는 거야. 정신 안 차려? 라고 했더니 조롱꽃 누룩이 잘 익은 술이 매와 잡사와니 강하게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이꼬.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잡는겨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술을 마신다를 술이 나를 잡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 뭐라고 해요?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습니다. 주객 전도된 표현. 주객 전도된 표현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같은 것 찾으세요 라고 하면 정극인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상춘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무슨 말이냐고? 부귀 공명이 나를 싫어해. 아니 사실은 내가 싫어해. 이렇게 끼우고 그냥 원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드린 것 뿐이에요. 꺼리다. 이렇게 꺼리다. 내가 부귀 공명 싫어해. 근데 극인이 아저씨는 뭐래? 아우 부귀 공명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러면 안 지워지지 얘는. 술이 나를 잡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술 먹고 인생 현실 잊을 거야. 강술은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대상. 술 먹고 나 몰라. 내 인생 답 없어.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죠. 각각의 상징적 시어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후렴구의 기능, 의성어입니다. 흥을 돋우고요. 리듬, 운율을 맞추죠. 울림소리를 줘서 음악적 효과를 가집니다.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요. 현재의 정서와는 상반, 지향하는 정서와는 일치. 형광펜에서 다른 색깔 빨간색을 꺼내거나 다른 색 볼펜을 꺼내서 앞으로 넘어와. 뭐 할 거냐고? 각 연에서의 핵심어 찾을 거야. 1년의 핵심 시어 누구야? 청산. 2년에서는요. 새. 3년에서도 새. 미련을 나타내. 4년에서의 핵심 시어는 밤. 너무 외로워요. 5년에서 시어, 핵심 시어는 피할 수 없는 운명, 돌. 6년에서의 핵심 시어는 청산하고 똑같은 바다. 7년에서의 핵심 시어는 사슴. 마지막 8년에서의 핵심 시어는 강수, 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핵심어를 찾아서 각각의 핵심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찾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1, 2, 3, 4, 5, 6, 7, 8 나눌 수 있대요. 1, 2, 3, 4 청산에서 살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어. 바다로 가고 싶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아. 술 취하는 거밖에 답이 없어. 이 시에서 감정이입돼 있는 대상 누구야? 너도 울고 나도 울고. 2년의 새, 동병상련. 3년에 가던 새 아니야. 울어라 새야. 이렇게 2년에 울어라 새야. 감정이입. 3번 화자가 처한 상황. 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던졌는지 알 수가 없구나. 원망하고 울 수밖에 없구나. 원망하고 원망할 수도 없고 울 수밖에 없구나. 인생은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구나. 이런 거.
청산별곡은 작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농사 관련 시어가 있는 걸 보니까 농민이거나 유랑민일 것 같아요. 밤에 근심하고 원망대상도 없이 울고 해금을 켜고 술 마시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지식인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떠나온 삶의 터전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보여줍니다. 저는 첫 번째 예처럼 유랑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외적들이 너무 침입해서 살 수 없었던 힘들었던 백성들이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운율을 느끼게 하는 요소, 여기에는 삼음보, 후렴구, 연장체 이것만 써드렸지만 저는 AABA 구조, 리을 이응의 울림소리, 삼음보 말고 글자 수 3개, 3개, 2개, 3, 3, 2조 여기까지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삼음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요적 율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요적 율격 뭐 여러분 또 아는 거 있어요? 말 그대로 아리랑 김소월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다 삼음보로 되어 있죠.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에 동동 요 정도는 있겠다. 고려가요의 특징, 형식과 주제가 자유롭다. 연장체도 있고요, 하나로 만든 단연체도 있어요. 12월의 흐름에 따라 월령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달거리 형식. 정월에는 뭐하고 2월달엔 어쩌고 3월달엔 뭐하고 4월달엔 진솔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유교 충절과 같은 유교 이념도 있고요, 현실 비판도 있고 남녀간의 사랑도 있죠. 근데 조선시대에 한글로 기록해서 궁중음악으로 쓸 거라 그랬잖아. 임금님 앞에서 오 남사시럽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연애하는 얘기를 대놓고 했대 라고 해서 빼놓은 남녀간의 서로서로의 남녀간 서로서로의 뜨거운 이야기, 남녀간의 뜨거운 이야기 뭐겠어? 서로 뭐 어디 방화범 불 지르는 얘기야? 아니지. 서로 불타는 연애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남사스럽게 하면서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됐고, 공방전의 일부입니다. 얘도 확인을 할 거고요. 옆에 오른쪽 잠깐 볼게요. 고려시대 궁중에서 불리던 노래입니다. 대부분 민간에서 유행했었어요. 진솔한 감정을 담고 있죠. 삼음보가 참 많습니다. 확인. 밑으로 내려가죠. 야,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돈을 주인공으로 해서 돈이 얼마나 나쁜 짓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글의 종류, 가전체, 가짜 전기문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주려는 지어낸 허구적 이야기. 따지면 소설 쪽에 가깝지. 소설 이전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돈을 주인공으로도 하고 술 있지, 술을 주인공으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공방, 돈이야, 돈. 옛날 돈 어떻게 생겼지? 동그랗고 가운데 요렇게 네모나게 구멍 뚫려져 있죠? 그리고 요거 들고 다닐 때 어떻게? 요렇게 줄에 꿰어서 들고 다니지. 공방, 돈이야.
돈의 자 별명은 관지 지 그것을 관통하다 꿰뚫다. 공방의 자는 관지다. 그의 선조는 돈의 선조면 누구겠어요? 말 그대로 초기 화폐던가 아니면 더 조상이면 누구겠어? 금속이지 금속 쇳덩어리.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서 은거하며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에 나왔지만 쓰이지를 못했다. 돈은 아직 초기에는 잘 쓰이지 않았어요. 비로소 황제 때에 중국의 역사를 한나라 시절부터 보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신화 시대가 있어. 황제 삼황오제 시절에 황제 시절에 조금씩 쓰였지만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 돈을 살펴보게 했더니 관상 보는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산야 들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속 산에서 캐와야 되잖아.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때려 넣고 갈고 닦으면 그 자질, 쓸모가 점점 드러날 겁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하는 그릇이 되도록 하는 자리이니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말고 임금님 얘 한번 잘 써보세요 라고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왜 다 쓰여져 있지?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모나며 겉다르고 속달라 표리부동. 여러분들 주변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보통은. 물론 서인이처럼 겉으로는 거칠지만 속은 따뜻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 이렇게.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모났다. 돈의 이중성, 표리부동, 돈의 모양새에서 오는 거지. 생김새. 다음,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말 자체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다른 말로 처세술이 뛰어났다. 처세술 뛰어남.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지.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라는 놈이 교만해서 참남, 자기 권력을 막 쓰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데 제대로 된 선비, 꼬장꼬장하고 강직한 신하들이라면 가만 내비두면 안 되지. 그런데 공방은 비를 도와서 이익을 취했다. 나쁜 놈이네. 부정적이지. 부정적인 행적. 호제 때에는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이걸 걱정해서 공방을 부민후로 임명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돼.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그의 무리인 염철승과 함께 염철승, 소금과 철을 담당하던 관리,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료가 있었다. 이 당시에는 뭐 국가에서 소금과 철의 유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 말에 황소의 난이 일어난 것도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밀무역을 금지시켜가지고 소금 장수들이 우리 죽으란 얘기냐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었던 거였지.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고 부르고 이걸 공방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혹은
둘이 친해. 공방과 친근했다. 친해.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형이라고 불렀어.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는데, 오, 이 정도면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 원금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걸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은 도기와 철을 주주어 물건을 생산하는 것만에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농업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상업을 중시 여기는 거지.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 농업을 버리고 끄트머리 상업을 하도록 했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즉, 이 글을 쓴 아저씨는 돈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돈의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거든. 비유적이고요. 가전체, 우의적. 무슨 말이야? 돌려 말하기. 비판적이고 풍자적이죠. 뭐에 대해? 돈에 대해서. 혹은 돈이면 환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합니다. 의인화했고요. 비판의 태도를 돌려 말합니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고사를 활용했고요. 전기적인 구성을 사용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생애를 다루듯이 공방의 생애를 서술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전기적은 태어났을 때부터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세기, 일대기를 다 써준다고. 밑에 공방전은 돈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가전, 의인화했습니다. 전기문 형식으로 서술했죠. 가전은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 우화적으로 다루고 비평하고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데 적합합니다. 지어낸 이야기, 소설 전 단계라 그랬죠? 고전소설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정도 됐을까요? 일단 정지.